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첫 여성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선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힐러리 그 앞에 놓인 난제는 수두룩해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총정리해보고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미국 대선 본선 무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한동대 국제관계학 박원곤 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도 어쨌든 성황리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스트롱 투게더를 외쳤는데요. 일단은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바람몰이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어떻게 전당대회 민주당 보셨는지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저는 공화당 전당대회랑 비교할 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공화당에 비해서.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좀 한 30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힐러리의 그 수락 연설이.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해갖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갈지가 나오겠지만 이미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힐러리의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청자 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에 비해서 시청자 수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운영됐느냐가 좀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후보, 아니면 현 후보도 테드 크루즈 나와서 결국 양심적으로 투표를 해라 그런 얘기가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완전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버니 샌더스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제가 CNN TV를 보았는데 버니 샌더스가 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수락 연설을 하는 그 순간까지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한 명 이제 마이크 블럼버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민주당 출신도 아닌데 힐러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찬조 연설을 했고 또 오바마, 미셸 오바마를 비롯해서 조 바이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찬조 연설을 했다라는 거는 역시 공화당보다는 훨씬 더 힘을 받아갈 수 있는 동력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전당대회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정통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가 전쟁이다 한다면 출정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봉합을 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트럼프를 대항해서 싸우자라는 아주 명제를 확고하게 했던 그야말로 전당대회다운 전당대회였습니다. 오바마가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네. 빌 클린턴보다 당신은 낫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근소하게 뒤지고 있던 힐러리를 띄우는데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빌 클린턴 그 대통령이 잡혔어요. 화면에 잠깐. 그래서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 전당대회 최고의 스타는 미셸 오바마고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정말 명불허전이다. 대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지를 해줬고요. 또 지지를 호소를 했고 12년 전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스타로 완전 떠올랐잖아요. 그 당시 이제 2004년도에 민주당 대표였던 존 케리 현 국무장관을 이제 지지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12년 만에 지금 다시 한번 찬조 연설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레임덕이 웬 말이냐.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업적도 많이 세우면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인 게 오바마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안티 오바마 비율을 한 35%, 40%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 있는 대통령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 인기 있는 대통령이 민주당원들을 향해서 힐러리를 위해서 뭉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동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잠깐 봤지만 그 굿스피커란 그게 어떤 건지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참 잘 느낄 수 있었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메일 폭로 파문에도 불구하고 샌더스가 통 크게 힐러리를 지지를 호소했지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샌더스 지지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메일 파문이 사실 적지 않은 파문이죠. 그렇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이게 공정한 선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라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정 후보, 힐러리 후보를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샌더스를 비방하는 그런 이메일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선거 자체가 무효고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할 수준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위도 있었고 했지만 제 생각에 일단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자는 들을 겁니다. 특히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 한 30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꼭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30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한다. 또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노정객이 전심을 다해서 그것도 조목조목 왜 자기가 클린턴을 지지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속이 상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좀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앞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샌더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제 생각에 트럼프로 갈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강 정책이 지금 이 전당대회 중에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샌더스가 얘기했던 공약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샌더스 지지자들이 아마 계속 클린턴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샌더스 지지자들이 트럼프로 갈 리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샌더스는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 보여줬지만 그 표심이 그대로 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상당히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성공한 또 부유층의 기득권의 그런 이미지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고 그런 기득권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포용을 하고 갈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숙제인데 거기서 샌더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그게 샌더스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번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30분을 연설을 하면서 예. 자기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샌더스 지지자 같은 경우에 내가 클린턴을 지지해야겠구나 하는 게 이제 충분히 납득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젊은층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 같은 그런 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을 놓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최악의 어떤 그 비호감 후보들끼리 맞붙는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아까도 저희가 뭐 리포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트럼프는 러시아에 해킹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뭐 그냥 빈정된 거였다라고 하지만 뭐 후폭풍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위킬릭스에서 예. 발표를 했던 그 이메일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아주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진 바는 없어요. 지금 이제 약간 정황상 그렇다. 의혹만. 심증이.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고용을 했던 그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봤더니 이게 이제 러시아 측에 있는 그 해킹 단체들의 소행이 맞는데 그 해킹 단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스폰서를 많이 받는 곳들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FBI의 그 조사가 아니라 민주당 내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트럼프가 3만 개 이메일 갖고 있다는데 그거 전부 다 나한테 내놔라. 뭐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러시아 측에다가 스파이스 해달라고 첩보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대선 후보가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 표심이 올라갈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네거티브 전으로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뭐 줄리안 어센지 같은 그 위킬릭스 창업자가 뭐 우리 더 있다, 더 폭로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선거가 굉장히 지저분한 네거티브 전으로 가게 되고 네거티브 전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표를 끌어오기보다는 표를 뺏겨요. 근데 뭐 상대방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거죠, 그렇죠? 서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투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서로 좋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쪽의 투표율을 더 낮추느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힐러리 쪽으로 마음을 조금 쏠려가는 사람들은 둘 다 싫다, 투표 안 할래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 트럼프 측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게 러시아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한 반감이라든지 약간 네. 알레르기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 전에 야경향을 줄 만한 또 다른 폭로가 있을까요? 어산지가 또 그냥 그쵸. 추가로 폭로하겠다 얘기까지 했는데 폭로는 나올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냐가 문제겠죠. 어허. 그럼 뭐 공화당이나 트럼프 측에서는
봐라.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몰고 갈 거고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는 이게 외국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대선에 개입을 하려는 행동이다. 네. 뭐 러시아에서 대선에 개입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뭐 네. 동유럽 국가 뭐 특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하게 대선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러시아가 동유럽뿐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대선에까지 개입을 하고 정치에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몰고 간다면은 네.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그 김 박사님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의혹은 뭐 일축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메일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MBC 뉴스를 통해서 FBI 연방 수사국에서 지금 의혹 수사를 제기를 하고 했죠. 있고, 예, 네. 의혹 제기를 하고 러시아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동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관련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여러 번 푸틴에 대해서 우호감을 얘기를 했고 그렇죠. 바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클린턴보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훨씬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트럼프의 성향이 좀 극단적인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푸틴 또 김정은 뭐 그런 지도자들과 이렇게 좀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좋고 그러려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주고 상처를 줘야 되고 그럼 이메일 해킹을 했더니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후에 그 계속 제재 국면을 가고 있고 네. 유가가 하락된 상태에서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뭐 러시아 입장에서 뭔가 또 돌파구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네네. 지금 러시아 신흥 재벌과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납세 세역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 거래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그래서 납세 세역을 통해서 러시아랑 연관성이 있다 밝히는 게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고 트럼프가 사실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틴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발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동맹국 얘기를 하면서 나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분담금이라든지 제대로 뭐 해야 될 거 이행 안 하면은 우리 뭐 손 뗀다, 관두자, 뭐 협력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사실은 러시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측 캠프에 있는 그 외교안보 자문들을 보면은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마이클 플린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확실히 러시아 측에 조금은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아들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이렇게 대선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생각을 못하고 한 얘기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셋 중에 상당수가 뭐 러시아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약간 자랑 비슷하게 떠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나 또 이제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 대선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김준 박사님 보실 때는 누가 더 좀 친한적인다라고 보세요? 예. 이 친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면모에서 봐야 되잖아요. 뭐 네.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경제 뭐 입장을 좀 짚어보죠. 예.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둘이 비슷해요. 원래는 그러니까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뭐 TPP도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네. 남편인 빌 클린턴은 나프타를 사인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유무역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법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상당히 찬성표를 많이 던졌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와서는 태도를 좀 바꿨죠. 작년 TPP 체결이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보 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뭐 TPP는 물론이거니와 나프타 그리고 한국과의 양자 FTA도 뭐 다시 한번 철폐를 하든지 예, 예. 뭐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국내 경제 기조가 사실은 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외국 뭐 너무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경제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지금 자유무역이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를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누가 되든 간에 한 1, 2년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견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에서
딱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 갑자기 자유무역으로 돌아서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힐러리 지금 현재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힐러리의 안보 정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정책 공약집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전당대회 기간에 발표가 됐는데 약 51쪽 정도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그 안에 TPP 얘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TPP는 일단 좀 힐러리 클린턴도 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것이 공약집에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공약집의 특징에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좀 황당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목조목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맹 문제죠. 그래서 동맹 문제에서 민주당은 명확하게 자신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굉장히 중시한다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트럼프랑 비교하면서 트럼프가 말하는 뭐 무임승차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핵에 대한 확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분명히 우리는 차별화되는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공약집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때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사실상 입안하고 실행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강화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정책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바마 현 정부와 비교한다면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을까요? 좀 어떤 조금 차이가 더 좀 저는 있을까요? 적극적인 부분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학적 독재자다 뭐 이런 예, 거 가학적 세디스트라는 표현을 예.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권 문제까지도 집어넣어서 그렇죠. 공약집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늘 많은 불가역적,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들로 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제재를 하고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열심히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빌 클린턴이 자연스럽게 내조를 하게 될 텐데요. 퍼스트 영남편이죠. 젠틀맨이 영남편.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빌 클린턴 연설을 봤어요. 근데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나이도 많이 그러셨어요? 먹고 예전에 이렇게 창창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좀 많이 먹었고 또 약간 손도 떨리면서 약간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더니 역시 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류의 새로운 정말 퍼스트 젠틀맨 역할을 해내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근데 빌 클린턴 외에도 사실은 이제 딸이 있죠, 첼시 클린턴. 그래서 공공연히 나온 얘기가 첼시 클린턴이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좀 많이 할 것이다. 네. 퍼스트 레이디가 뭐 여러 가지 뒤에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뭐 대통령이 큰 업무를 본다면 뒤에서 뭐 소외된 사람들을 본다든지 이런 자잘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첼시 클린턴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제 끝으로 두 분께 짧게 어쨌든 미국 대선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역대 그 비호감 후보라 오명도 쓰고 있지만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시고 변수는 어떻게 될지 짧게 한 30초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앞으로 3번의 TV 토론이 있는데 저는 네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미국 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이고 이민자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확장을 했고 성장을 네네. 했지만 본인들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틈새를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죠. 앞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힐러리와 또 트럼프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내 쪽에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의 확인 도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찍을 사람들을 정말로 그날 투표장에 나와서 나한테 표를 던지게끔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투표율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